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등급을 올려주는 디테일한 남자 정영일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고 있는데요. 소름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이게 파란색일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노란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하얀색이었다가 이제는 파란색.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별의 표면 온도랑 색깔이 관련이 있다는 거.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런 의미인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선생님한테 배우는 친구들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응용력, 그다음 적용력이. 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나름의 경험인데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3학년을 보냈겠죠. 사실 그때 시기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한데 특히나 여러분은 더욱더 힘든 시기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생각해보면 대학교 와서는 그게 도대체 왜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 그때 얻었던 결론이 선생님 지금 나가는 이 글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듦 중에서도 더 힘들게 하는 거, 그 일, 사실 그거는 사실 그 일, 맞죠? 그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나름의, 그러니까 친구들 개개인 나름의 마음 관리도 중요하겠죠. 그죠? 하지만 보다 쉬운 방법은 옆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또는 옆에 있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수강 후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EBS와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 있을 때 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들이 또는 EBS에서 여러분을 함께 끌고 가게끔 같이 갈 테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같이 가자는 거. 되셨나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 강은 별의 진화와 관련되는 거 하겠습니다. 자, 사람도 태어나서 결국에 죽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변화를 겪습니다.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태어나서 결국에는 나중에 죽죠. 근데 그 진화 과정에 단계가 있다는 거, 그걸 설명할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요, 그 흐름입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의 강의의 일반적인 특징은 일단 쉽다라는 거. 두 번째는 무언가 스토리가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흐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이번 시간도 그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때 기준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과 관련된 진화, 이것부터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만 바꾸면 돼요. 그래요, 선생님도 슬픕니다. 마지막이라니.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별과 관련된 별의 진화할 텐데, 기준은 누구? 태양입니다. 태양. 일단 태양 관련되는 거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로.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마지막이라는 마지막 항상, 그쵸? 자, 아무튼 태양의 진화 과정 이렇게 된대요. 자, 처음에 원시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성은 백색외성인데, 선생님의 특징은 스토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쭉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쪽으로 옵니다. 자, 우주 공간에 이렇게 있는 물질 뭐라 그랬죠? 성간물질. 맞아요, 성간물질. 성간물질이 있고요. 이 성간물질이 유독 많이 모여있는 그런 건 구름처럼 보이니까 뭐라 그런다? 성운이라고 해요, 성운. 그런데 이 성운이라고 하는 애들, 만약에 그 주변에서 별이 빵 터져버리면요, 그 충격파가 얘한테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수축하기 시작해요. 자, 나름의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축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수축합니다. 수축해요. 자, 수축하는 과정에서 얘 크기는 작아지겠죠? 작아집니다. 그리고 온도는,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얘기합니다. 무슨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때문에 수축하는 과정에서 성운 안쪽의 온도가 올라가요. 됐죠? 그러다 보니 이 성운이 이렇게 빛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온도 올라가서. 근데 처음은요, 적외선이에요. 파장이 기네. 하지만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그래 너 원시별이라고 불러줘요. 원시별.
자, 시간 지나서 더 수축합니다. 그럼 더 작아지겠죠? 이때 내부의 온도는 더 올라가겠죠? 온도가 더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겉에서 가시광선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파장이 짧아졌네요. 자, 이때를 우리는 너는 아직 주계열 단계까지는 못 왔고 전주계열 단계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됐죠? 자, 시간 지나면 더 작아집니다. 그렇죠? 더 작아져요. 왜? 중력 수축 때문에. 그러면서 내부의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쭉쭉쭉. 보시나요? 자,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내부의 온도가 몇 도? 그렇죠. 1000만 도. 1000만 K까지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이 별의 이 안쪽, 원시별의 안쪽에서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를 우리는 그래 너 주계열성 이렇게 불러요. 주계열성. 됐죠? 그리고 이 주계열성의 특징은 수축, 그 다음에 팽창 그 두 힘이 같아서 크기가 변하지 않은 정역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역학 평형 상태. 요게 주계열성의 특징.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다시 성운이 수축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작아져요. 온도는 올라가고 됐죠? 작아집니다. 온도 더 올라가요.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이 안쪽의 온도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1000만 K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 안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이때를 뭐라 그런다?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이때의 특징은 정역학 평형 상태. 되셨죠? 자, 그 과정이 지금 여기까지 된 겁니다. 많이 온 건 아니죠. 여기까지 주계열성 단계까지. 참고로요, 이 별이 탄생할 때는 맨 처음에 성운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 성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처음에는요, 그 성운의 온도가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리고 밀도는 높아야 됩니다. 성운의 온도가 높아버리면 성간 물질이 빨리 움직여요. 도망가겠죠. 도망갑니다. 맞나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도가 낮은 성운 대신에 물질은 많은 성운, 그런 성운에서부터 출발해서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 별이 탄생하는 가장 유명한 성운이 얘입니다. 아름답죠? 그죠? 독수리 성운이고요. 보다시피 뭔가 되게 많죠. 그래서 막 까맣게 보입니다. 이런 데서 별이 짠짠짠짠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성운. 이런 데서 별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원시별 주계열성 될 때까지 과정 봤으니까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프라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주계열성들의 위치죠. 주계열성. 이때 질량이 대충 이 정도인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그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될 때는 그 경로가 이렇게 짜놓은대요. 그리고 이 위치에 도달하면서 짠! 나는 주계열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보다 질량이 큰 원시별은 위에 있을 거고요. 얘는 나중에 짠! 진화해서 주계열성이 짠! 되는 순간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질량이 작은 애들은 주계열성 됐을 때 위치가 요 아래에 있네요. 결국 질량이 큰 원시별은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 되는 거고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계열성이 짠! 된 위치들, 그 위치를 쭉 연결했을 때 얘한테 이름 붙였죠. 너 주계열성 이제 됐구나. 그래, 너 빵살 주계열.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질량이 큰 원시별이 주계열성 중에서는 좌측 상단에는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 됩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될 때까지 걸린 시간 10의 4승 됐죠? 시간. 태양 정도 질량이면 10의 6승도 넘어갑니다. 더 작으면 10의 8승이죠. 그러니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질량이 큰 애가 짧아요. 빨리 온다는 얘기죠. 질량 큰 애가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프. 됐죠? 그래서 지금 원시별에서부터 어디까지? 주계열성까지 온 거예요.
되셨나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참고로 지금 요거는 태양의 진화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일부러 색깔을 노란색으로 만든 겁니다. 노란색. 자, 이제 주계열성 단계를 다시 그려보면 그 내부 구조가 이래요. 요거 지울게요. 됐죠? 그리고 주계열성을 좀 크게 그려서 주계열성의 내부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별을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건 수소인데요. 수소. 그 중에 안쪽에 있던 수소가 지금 뭐 한다고요? 수소 핵융합해요. 결국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주계열성의 모습. 주계열성의 내부. 주계열성의 특징. 수소 핵융합.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의 수소는 그대로인데 안쪽의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변하는 이 시점이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더 이상 안쪽에서 수소 핵융합을 못하죠.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주계열성 끝났구나. 주계열성에서 끝난 시기예요. 주계열성 더 이상 너는 아니야.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됐죠? 그럼 이제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걸 조금만 더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소가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헬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못 만들고 있죠. 수소 핵융합으로. 그럼 이제 안쪽에 있는 헬륨 핵이 수축합니다. 수축해요. 그렇죠? 수축합니다. 맞아요. 식어버려요? 수축해요. 수축합니다. 수축하게 되고 헬륨핵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무슨 에너지가 발생할까요? 무언가 수축하니까. 그렇죠.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해요. 근데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죠? 자, 헬륨핵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헬륨핵 주변에 있었던 얘 수소죠. 수소. 이 수소가 있는 이 영역. 어찌 보면은 껍질 느낌이죠. 껍질. 헬륨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껍질. 이걸 우리가 수소 껍질이라고 해요. 수소 껍질. 또는 수소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헬륨 핵이 수축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수소, 얘네가 수소 껍질에 있던 수소가 핵융합해요. 핵융합. 온도가 올라가서 얘네가 핵융합합니다. 사실 핵융합하고 연소는 다른 개념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천문학에서는 수소 껍질 연소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실제 반응은 핵융합. 아무튼 이렇게 핵융합해요. 그러니 수소 핵융합 때문에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 별의 크기가 확 커져요. 확 커집니다. 커졌죠. 이런 별을 큰 별. 그쵸. 배고픈 시기죠. 지금 아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석식을 먹고 나서 방과 수업을 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근데 조금만 참아요. 이 껍질 때문에 달걀 껍질. 역시 우리는 창의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확 커져요. 확 커지니 얘를 너 커지고 있네. 거성으로 진화하고 있구나 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확 커질 때 팽창 때문에 겉 표면의 온도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색깔은 적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고 있네 라고 표현해요. 걔가 지금 얘죠. 요 단계.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됐죠? 우리 친구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만 석식인가요? 아무튼 동그라미 찌그러졌나요? 아무튼 적색 거성의 단계 되셨죠? 자, 다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계열성 안에서 수소 핵융합이 끝나면 결국 헬륨이 만들어져요. 헬륨 핵. 근데 더 이상 수소가 없어지는 거니까 헬륨 핵이 수축합니다. 그 과정을 그림으로 준 게 얘입니다. 헬륨 핵이 수축을 해요. 이때 헬륨 핵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온도가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 이 주변에 있던 수소, 그러니까 수소 껍질 영역의 수소, 여기에서 핵융합이 발생하고 이때 핵융합 때문에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별이 확 커집니다. 이 단계를 커지는 별, 큰 별로 진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표현하고, 이때 확 커지니까 별의 표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적색으로 색깔이 변해가는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는 단계라고 표현해요. 됐죠?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는 단계.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 이렇게 되겠죠. 결국 수소라고 하는 애가 있고 안쪽에 헬륨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안쪽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축 때문에. 그러니 그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상상도 하긴 힘든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1억 K까지 올라가면 헬륨도 핵융합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탄소 만들어요. 이런 핵융합.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됐죠? 이렇게까지 되고, 자, 이제 그 다음, 그럼 그 모습 그려볼게요. 그 다음 모습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또 충분히 지나면 수소 있고 헬륨 있고 그 안에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를 만들겠죠. 결국 또 여기까지 도달해요. 자, 이제 안쪽에서 다시 이제 헬륨이 전부 다 탄소로 바뀌면 이 다음 어떻게 될까요? 또 똑같죠. 이제는 탄소액이 수축합니다. 탄소액이 수축해요.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수축할 때 무조건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갈 거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헬륨도 핵융합 반응하고 그 밖에 있던 수소도 핵융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별은요 불안정해져요. 사실 헬륨 핵융합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지면 온도 떨어지고 작아지면 온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 불안정해져요. 불안정. 결국 그런 과정에서 태양은 그렇게 질량이 큰 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는 탄소 핵이 수축하게 되고 바깥쪽에 있던 수소 헬륨이 팽창, 수축, 요걸 반복하다 보니 결국 내 눈에는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밝기가 변하는 별, 변광성이 됩니다. 변광성. 그런데 주기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니까 맥박이 잘 뛰나요? 맥박이 뛰는 것처럼, 맥박이 뛰는 것처럼 밝기가 변하는 맥동 변광성이 돼요.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근데 질량이 그렇게 큰 별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 이 얘네 기체가 나갈 때 일부가 도망가 버리고요, 또 일부가 도망가 버리고요, 또 도망갑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얘입니다. 볼까요? 이게 안쪽에 보니까 탄소핵 보이시나요? 요거 조그만해 남아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애 도망가고 있죠. 보이시죠? 이 모습을 우리는 성운은 성운인데 행성처럼 보이는 성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이 안쪽에 있는 애 아까 탄소핵이죠. 온도 엄청 높아요. 얘는 엄청 작은 형태 그런 별로 남고, 온도 높으니까 백색 외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엄청 작으면서 온도가 엄청 높은 애 이렇게 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시간 지나면 점점 눈에서 안 보이게 되는, 이게 태양의 진화입니다. 이렇게 태양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안녕. 그런데 앞으로 50억 남았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고. 자, 태양의 진화 경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자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과정 쭉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시작은 성운에서 출발했고, 얘네가 중력 수축하면서 결국 원시별이 되고, 나중에 결국 주계열성에 도달하는데, 주계열성의 특징 중요해요. 정역학 평형,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백색 외성, 돌사탕 느낌. 맞아요. 지구과학은 꿀 과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주계열성. 근데 시간 지나면 주계열성 내부의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고, 결국 그 헬륨이 수축한다 그랬죠? 그 주변의 수소 껍질에서 연소 발생합니다. 확 커져요. 표면 온도 떨어지고 적색거성. 시간 지나면 이제 헬륨 핵 융합, 그 과정으로 탄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불안정해져요.
그러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다가 일부 물질이 도망가 버리는, 안에 조그만 게 남는, 얘를 확대하면 얘입니다. 행성상성운과 백색외성, 이렇게 진화한다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구조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요것도 나중에 초신성 폭발과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HR도상에서 태양의 진화 경로. 자, 태양이 주기열성에 속해 있습니다. 나중에 적색 거성 갔다가 행성상성운 지나 백색 외성까지 온다는 거고, 그 내부 구조를 차근차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시나요? 이게 바로 태양과 관련되는 거. 자, 여기까지 하면은 별의 진화의 대부분이 끝난 거예요. 일단 태양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태양보다 질량이 많이 큰 애들의 진화 경로 비교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다음 내용 가기 전에 지구과학은 그래요, 꿀과목이죠. 꿀과목. 왜냐면요, 지구과학은 아주 깊이 있는 걸 다루진 않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태풍이라든가, 그렇죠? 뭐 저기압, 고기압 이런 것들. 또한 그 원리를 따질 때요, 바람이 부니까 물이 어떻게 갑니다. 이런 거 하나만 익히면 다양하게 써먹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충분히 지구과학은 매력있다라는 거 느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아까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지구과학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 지나서 이제 고3이 되어서 지구과학을 선택할 때 겨울방학 때 선택하면 좀 어떨까요? 고3 시작 전 겨울방학.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한테 야, 하다 보니까 지구과학이 쉬워. 에이, 그래도 이과생은 물화생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6월 달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잘한 거예요. 시작이 빠르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자, 이제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경로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똑같아요. 원시별.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마찬가지 중력 수축에 의해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리고 결국에 주계열성에 도달합니다. 특징 뭐라 그랬죠? 안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정력각 평형 상태. 됐죠? 자, 시간 지나서 안쪽에 수소가 전부 다 소진되면 헬륨액이 수축하죠. 그러면서 결국 거성됩니다. 맞나요? 똑같아요. 헬륨액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수소 껍질에 연소가 발생하고 확 커집니다. 그래서 거성으로 넘어가요. 근데 엄청 큰 거성, 초거성이 돼요. 초거성. 이때 이 초거성의 내부 한번 볼게요. 사실은 태양 같은 경우는 질량이 크진 않기 때문에 수소 안에 헬륨 있고 헬륨 안에 탄소 있고 탄소는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해요. 그래서 안에서 탄소까지 만드는데 질량이 큰 애는 뭉치다 보면 안쪽의 온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보다 훨씬 무거운 애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철까지 만들어요. 철. 진짜 무거운 애들은 철.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가장 최종 산물은 철입니다. 선생님 왜 철까지 해요? 라고 물어보면 핵 물리학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화투에서 핵융합과 핵분열에서 얘네 에너지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구과학이죠. 핵자당 에너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철이야. 이게 끝이에요. 되시나요? 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안쪽에 철까지 만들었다. 이 얘기는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구나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철입니다. 철. 글들을 보니까 그래요.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들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철, 그죠? 철이 가장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핵융합의 과정에서는, 되셨죠? 또는 핵 분열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결국 얘가 아까 그림에서 초고성이죠. 그죠? 그 내부 구조가 이 상태예요. 자, 시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안쪽에서 핵융합을 못 하니까
더 이상 에너지를 못 만들죠. 수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쪽에 있는 애들, 얘네가 끌려 들어가요. 얘 질량 엄청 큰 별이거든요. 그러니 충분히 다 끌고 들어갈 수 있고,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온도는 엄청 올라가고 압력이 엄청 세지니 결국에는 터져버려요. 우주 공간이니까 소리 안 납니다. 터져버린다고요. 그런 걸 우리는 초신성 폭발. 됐죠? 질량이 매우 큰 별의 거의 마지막 단계. 초신성 폭발. 되셨나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마찬가지 남겠죠. 무언가가. 그죠? 그때 남는 게 중성자별과 블랙홀입니다. 질량이 큰 애 중에 일반적으로 중성자별이 남는 애도 있지만 질량이 진짜 커요. 그러면 블랙홀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죠? 이게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경로. 자, 마찬가지 이 내용도요.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좋아하네요. 이런 거.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들 중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질량의 별은 이렇게 적색거성으로 가는 거고요. 진짜 큰 애들 초고성까지 갑니다. 그죠? 이때 진화 경로가 대체로 위로 올라가고, 얘도 마찬가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지만 약간 수평의 느낌 좀 강하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나중 이제 진화하는 과정의 모습.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살펴봤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선생님 그 질량이 크다 작다의 기준이 뭔가요? 라는 질문들을 해요. 이건 사실은 교과서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당연히 수능 특강이겠죠. 자, 수능 특강에 언급되어 있는 질량을 기준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교재마다 달라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6가지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는 교재,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 거기다가 지도서를 다 봤는데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은 누구? 수능 특강. 자, 어떤 별의 질량을 기준으로 이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으면, 요거 태양 질량을 표현하는 겁니다. 태양 질량.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은 별은, 얘는 결론은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태양도 여기 들어가죠.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태양은 그 질량이 작을 테니까. 됐고요. 자, 태양 질량 기준으로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크면서 태양 질량의 25배보다 작은 이 별은 중성자별이 됩니다. 중성자별. 됐죠? 자, 그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몇 배일까요? 25배겠죠? 이것보다 크면 얘는 블랙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블랙홀. 아, 분광형 외우는 법을 막 공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살 빠졌어요. 선생님 수능 개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선생님의 체중에 얼마를 줄이겠다 라고 했더니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결국 빠졌습니다. 빠졌는데요. 중요한 건 역시나 무언가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하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지구과학 공부도 전문가와 함께 라는 거고. 자, 이렇게 어떤 별의 질량을 태양 질량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도 가능해요. 어떤 별 중심부에 있는 핵의 질량을 가지고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의 중심 핵의 질량이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태양 질량의 1.4배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백색에서 만약에 그 핵의 질량이 1.4배 태양 질량보다 크면서 3배, 태양 질량의 3배보다 작으면 중성자별. 그 별 중심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보다 크면 이거는 우리 블랙홀. 이렇게 표현해요. 좀 표현은 다르죠. 그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요거 2개. 그 별의 질량을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정의한 거.
그 별의 중심 핵의 질량을 태양 질량으로 정의한 거 요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태양의 수명도 한번 구해 볼까요? 태양의 나이. 태양이라고 하는 애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하면 사실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태양의 주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은요,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 그렇죠? 그리고 태양 질량 기준으로 태양 안에 있는 모든 수소가 핵융합을 못 해요. 그래서 태양이 갖고 있는 수소 중에서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그 수소 양을 기준으로 태양의 수명을 구해 보면 이렇게 된대요. 어디 갔죠? 선생님 교재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양의 질량이 2 곱하기 10에 보이시나요? 그죠? 그게 전부 다 핵융합하지 못하고 그 중에 10%가 핵융합을 해요. 그런데 그 핵융합하는 그 양 중에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건 0.7%입니다. 그러면 그 질량 결손 값에다가 뭘 곱해요? 속도,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태양이 일생 동안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나오겠죠. 그죠? 그 양 가지고요. 계산합니다. 지금 태양은 1초에 에너지를 얼마씩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 총 에너지를 쓰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 건지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나요? 100억 나옵니다. 100억. 그러니까 태양의 수명은 100억. 근데 그 중에 이미 50억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50억 살겠죠. 되셨죠? 그런 내용이고. 자,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에서는 별의 내부 구조 관련된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그림 주고 얘는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입니다. 라는 걸 먼저 알고 풀면 문제들은 쉬워집니다. 딱 좋습니다. 뭐라고요? 둘 다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됐죠? 그 중에 어떤 애는 안쪽에 중심 핵이 있고요. 여기에서 만든 에너지가 복사 형태로 빠져나가는 층, 그리고 겉부분은 대류 형태로 빠져나가는 층, 이런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 주계열성도 있고, 얘는 좀 다릅니다. 안쪽에 뭐가 있나요? 처음부터 대류가 있는 대류 핵을 갖고 있는 주계열성, 바깥쪽에는 복사층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갈립니다. 딱 보고 뭐라고요? 둘 다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이때 둘은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거냐면요, 질량 때문에 그래요. 태양 질량의 2배 이하인 주계열성은 이런 구조를 갖고, 태양 질량의 2배보다 큰 그런 질량 갖는 주계열성은 이런 구조가 같습니다. 딱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태양은 누구? 뭐라고요? 아닙니다. 오른쪽 아니고요, 왼쪽이죠. 왼쪽. 태양은 태양 질량의 2배보단 작아요. 그렇죠?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작은 얘입니다. 되죠? 왼쪽이 태양보다 작은 거 아님? 왼쪽. 요거.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작은 애는 여기 태양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배,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아무튼 태양은 저렇게. 또한 내부 구조 관련된 그림 중에서 요것도 많이 나오죠. 아까 봤던 겁니다. 얘는 지금 주계열 단계를 넘어갔고 헬륨핵이 수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깥쪽은 지금 커지고 있죠. 그죠?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단계, 또는 거성으로 진화하는 단계, 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초거성도 일단 시작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림을 주면 얘는 뭐예요? 질량이 진짜 크네. 그 별의 내부 구조구나 라는 거. 초고성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내부 구조구나. 여기까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퀴즈가 곧 나갈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이따 자막 나갈 거예요. 그치, 기대되죠? 자막 나갈 겁니다. 자막 나가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고 딱 봤을 때 그때 정답이 있게끔 올려만 주시면 돼요. 그렇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퀴즈 나갑니다. 아시겠죠? 됐죠? 즐거움을 느낀 친구들 많습니다. 됐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옵니까?
정답은 철. 그래서 임별완 학생이네요. 임별완 학생. 임별완 학생. 자, 우리 별완이는요. 여기 자막 나가죠. 여기로 아이디하고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고, 보낼 때 개인정보 동의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바로 이거 보내드릴게요. 되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 내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거의 다 끝났어요. 생각보다 별이라는 단원이 어렵진 않죠. 네, 축하드립니다. 서로 축하하는 이분이 좋아요. 축하드리고 이제 별과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 풀어보고 나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문제. 사실 선생님도 부러워요. 펭수노트 선생님도 없거든요. 듣고들 계시죠? 저 없습니다. 라는 거. 참고로 기회는 또 있을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대하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제 갑니다. 우리 교재 선생님 올려드린 거고, 참고로 선생님이 풀지 않은 문제들도 몇 개 있어요. 그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료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자료실. 되겠죠?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그림 가는 별 A와 B의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동안의 진화 경로. 주계열성이 되는 거고요. 얘는 주계열성에서 넘어가는 거죠. 다른 걸로. 자, 주고 있습니다. 이때 A가 B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거 물어봤는데, 주계열성이 되었을 때 위치 보니까 어떤 애가 질량 크죠? 왼쪽 상단에는 A의 질량이 큽니다. 결국 A의 질량이 크죠. 질량이 더 큰 주계열성이 중심부의 온도도 더 많이 올라갑니다. 했던 거죠. 단, 질량 크니까 진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 주계열 단계도 빨리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요거는 작겠죠. 기억, 니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얘입니다. 11번 문제.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다음 주 벌써 공지가 떴나요? 다음 주는 문과대의 지질학 수업. 지질학 재밌죠? 지질학 수업. 재밌어요, 지질학도. 아무튼 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 언제든지. 자, 가겠습니다. 11번이고요. 여기 보니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의 진화 경로 주고 있습니다. 원시별에서 뭐가 됐나요? 주계열성 됐죠. 넘어가서 거성 쪽으로 갑니다. 적색 거성, 그리고 백색 외성으로 오는 단계. 자, 먼저 A에서 B. 요때는 당연히 작아지죠. 수축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식. 이걸 알아도 풀어요. 이제는 지겹죠. L은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 별의 진화를 공부하지 않아서도 이것만 가지고도 풉니다. 얘 표면 온도가 지금 어때요? 높아지고 있죠? 높아집니다. 그런데 광도가 작아져요. 얘가 점점 올라가는데 얘는 작아지네. 왜 작아질까? 얘가 작아지기 때문이겠죠. 기억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C 이렇게 간대요. 이 과정에서 별의 표면 온도는 떨어집니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는 단계. 또는 나왔어요. 표면 온도가 어때요? 이렇게 가는 게 온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분광형 가지고도 풀어요. 옳지 않고.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 초신성 폭발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백색 외성. 그렇죠? 그래요. 광도 구하는 식입니다. 그렇죠? 이거 필요하다는 거. 정답은 1번의 경.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좋은 글들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뭔가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그 내용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그만큼 공부도 재밌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거기에 일조할 수 있어서 보람을 또 느끼면서 마지막이라 좀 슬픈. 자, 다음 또 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 짝딱 보는 순간 느껴야 됩니다. 뭔가요?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주계열성. 그 중에 가는 질량이 나보다는 더 큰 주계열성. 질량 얘가 더 큽니다.
질량이 더 크니까 내부의 온도도 더 높고, 그죠? 표면 온도 높고,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크고, 진화 속도 빨라서 수명은 짧고. 있죠?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고요.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고요. 주기열에 머무른 시간은 가가 나보다 짧아요. 기억, 니은. 자, 정답 3번이었고 다음 문제 갑니다. 23번.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딱 보고 얘는 뭐라고요? 얘는 수소 핵융합 반응. 그리고 이 모습은 PP 반응. 이때 수소 핵융합은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물론 거기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거성의 중심 핵에서는 아니죠. 그죠? 뭐 헬륨 핵 융합 반응, 그 다음 단계 융합 반응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의 질량은 같을까요? 아, 선생님 저 들어봤는데 화학 시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같겠죠?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질량이 줄는 반응, 그리고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반응.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 기억, 1번의 기억. 되셨죠? 자, 이제 그리고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두 문제. 자, 별 A가 진화해 가지고요 A-로 간대요. 자, 이 과정에서 H활도상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A랑 비교한, 얘랑 비교한 A-의 특징. 일단은 첫 번째 기억.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이게 뭐예요? 기억나야 됩니다. 람다 맥스. 됐죠? 람다 맥스. 이때 이 파장은 누가 짧을까요? 표면의 온도가 그렇죠. 높으네. 근데 누가 높아요? 얘가 높네요. 그래서 A가 더 짧고 A-는 더 길겠죠. 그러니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니은. 절대 등급은 5가 작대요. 절대 등급. 그러니까 광도를 기준으로 매긴 등급. 이때 5등급 차가 몇 배? 100배. 100배. 보다시피 100배 밝습니다. 그러니 얘는 A보다 절대 등급이 5개가 작아야겠죠. 그렇죠? 절대 등급이 5가 작다. 되셨고. 자, 반지름. 이제 또 계산합니다. 지금 밝기 비교했죠? 얘가 100배가 밝아요. 이때 나오는 식. 그렇습니다. 그 식. 맞아요. 요거. 광도는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사승. 엄청 쓰죠. 그죠? 이런 걸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딱딱 떨어지는 거. 람다 맥스 관련된 것도 많이 활용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활용돼요. 그러니까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애 온도가 표면 온도가 3000이고 얘는 표면 온도가 6000입니다. 그러니 A하고 A-하고 비교했을 때 표면 온도는 그 B가 2대 1이죠. 2대 1. 자, 반지름은 모르겠어요. 반지름. 이때 그 반지름을 A의 반지름, A-의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광도값은 나옵니다. 그 B가. 광도는 4파이 R의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T의 사승, 요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사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둘 중에서 얘가 밝아요. 몇 배? 100배. 그러니 위에 있는 얘에다가 100을 곱해야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갑니다. RA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왠지 4의 제곱, 2의 4제곱 왠지 4의 제곱으로 바꾸고 싶고 얘는 10의 제곱으로 바꾸고 싶고 했을 때에는 RA-의 제곱 곱하기 1이네요. 제곱입니다. 요거 4, 10의 제곱이잖아요. RA의 제곱은 RA-의 제곱인데 이런 관계. 그러면 RA하고 RA-하고 비교했을 때 요게 40 곱하면 되죠. 40배.
그러니 얘가 40배. 반지름 4배? 아닙니다. 40배. 자, 이런 계산이 필요한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4번. 자, 일단 여기에서는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자, 보니까 거기에서는 가와 나는 어느 별의 진화 과정을 주고 있고요. 사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제지의 여백이 많죠. 글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선생님 생명과학과 화학의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언가 조건을 많이 주기 위해서 글을 막 빽빽하게 넣다 보니까 사실 조금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지구과학은 그렇지는 않죠. 대신에 주어진 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문제에서 가와 나는 어느 별이 진화하는 과정이니까 하나의 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화의 단계가 다른데 그 단계를 각각 주고 있네. 이걸 파악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뭔가요? 주계열성이죠.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특히나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를 넘어가는 그런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고, 나는 지금 철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질량이 큰 별, 초거성의 내부 구조. 보셨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라는 건 가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가는 별이 주계열 단계에 있을 때 내부 구조.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디귿. 이 별은 최종적으로 백색 외성이 아니고 터진다 그랬죠. 초신성 폭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모든 수업은 끝났고요. 어찌 보면 약간 아쉽습니다. 3시간 동안에 많은 걸 전달 드리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많이 다가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희망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 특강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어떤 걸 어떤 시간에, 어떤 과목을 어떤 시간대에 하는지는 홈페이지 오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걸 잘 보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니까 박주원 선생님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내주고자 합니다. 강의를 듣고요. 라이브 이 특강을 듣고 특강 들은 후기를 선생님의 수능 특강 수강 후기에 남겨준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 열심히 들었구나 라고 판단되는 그 친구들 10명에게 이 책, 공부법 특강 이 책, 공부법 관련된 책을 보내드릴게요. 보니까 선생님이 자주 봤던 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 이 책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이 책 받아 가시기 바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은 이제 특강을 마무리합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요, 다 똑같아요. 지금 옆에 어찌 보면은 친구들이 없죠. 또한 주변에 선생님도 지금 안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EBS,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안 보이지만 주변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믿으면서 열심히 지금 해야 될 것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응원할게요. 아셨죠? 그럼 이제 특강은 마치고 다음 강좌들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